파트 1의 8과입니다. TD택스 미성년자의 unearned income에 대한 과세 관련 두 가지 규정이 있습니다. 네, 1번에 다음 모든 조건을 충족하면 자녀의 세금 보고는 하지 않고 자녀의 소득을 부모의 소득과 합산하여 보고할 수 있다. 이렇게 할 수도 있다 했습니다. 이렇게 선택, 일렉션을 할 수 있다고요. 다시 한번 템포리 폼을 보고 설명을 좀 하면은요. 이 템포리 폼 양식에 만약에 조인트를 했을 때, 조인트를 있던 부부 합산 신고했을 때 두 부부 소득만 합해서 보고하는 거, 여기다 합해서 보고하는 것이지, 여기다가 이 부양가족의 소득은 여기다 합해서 보고하는 게 아니라고요. 디펜던트에 들어온다 하더라도 디펜던트 소득은 따로 세금 보고해야 되는 거죠. 디펜던트가. 그런데 예외가 있다는 거죠. 그 예외를 이 책에서 공부하는 겁니다. 예외적으로 이런 요구 조건이 충족되면 자녀의 소득을 부모의 세금 보고에 같이 합해서 보고할 수 있다고. 이 폼 8814를 통해서 일단 시험 목적상 이 요구 조건, 특히 미주촌은 요구 이 내용들을 알고 계셔야겠죠. 자, 언더 19이거나 언더 24에서 풀타임 학생, 그리고 차일드 온 인컴이 이런 종류의 투자 소득만 있어야 돼요. 인트러스트 디비던, 캐피털 게인 디스트리뷰션, 이것은 뮤추얼 펀드에 투자해서 번 소득이죠. 그리고 알라스카 퍼머넌트 펀드 디비던이라 해서 알라스카에서 1년 이상 거주하는 거주자에 대해서 주정부 차원에서 배당을 준다고. 석유와 관련해서 배당, 이익금에 대한 배당이겠죠. 이런 네 가지 종류의 투자 소득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only. 이 목적상의 투자 소득 아닌 것 찾아라 해서 이것 하나 틀리게 놓고 아닌 것 찾아라 시험에 나오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 아이의 그로스 인컴이 11,000불이 안 됐을 때, 이 11,000불이 안 되는 이 투자 소득을 부모 세금 보고에 같이 합해서 보고할 수 있다 하는 방법이 약간 두 가지로 갈라져 있는데 한번 8814를 볼게요. 자, 폼 8814의 제목이 페런츠가 선택하는 거죠. 차일드 인슈런스 디비전을 보고하기로. 자, 통상적으로 이렇게 해볼게요. 보고하는 방법이 2,000 자녀의 그 인슈런스 디비전 2,200불이 안 되면 간단한 방법을 좀 계산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넘었을 때는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게 되는데, 어디다 쓰느냐? 바로 스케줄 안에 8번에 쓰면 돼요. 스케줄 안에 8번에다가, 그리고 그 넥스트에다가 8814라고 쓰고, 금액도 쓰고, 스케줄 안을 볼게요. 그럼 스케줄 안에 8번에 아데다 쓰라는 거죠. 금액 쓰고, 8814라고 쓰고. 그래서 이게 부모 세금 보고의 스케줄 아니죠. 그래서 부모의 소득 같이 아드 인컴으로 포함시키라는 거죠. 자식의 이자나 디비전을. 자, 이게 실제 우리 회계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그 프로그램인데요. 그 프로그램의 스케줄 안입니다. 스케줄 안에서 입력을 할 때 여기를 누르면 이렇게 많은 아더 인컴들이 있어요. 많은 아더 인컴 중에서 9번 라인에 8814 라인 12번의 금액에다 써서 부모의 아더 인컴으로 보고를 하게 된다고. 부모의 아더 인컴이 들어서 소득이 포함이 된다는 거죠. 그 밖에 아더 인컴에 들어오는 것들이 많은 종류가 있죠. 갬블링도 있고 그 중에 포함되는 거죠.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요. 금액이 2,200불이 안 되면 그냥 이런 계산을 통해서 계산해서 템플의 12번에다가 다 엔터 입력해라 라고 되어 있죠. 템플의 12번에 이게 템플인데 그 12번 라인을 내려가 볼게요. 12번에 텍스에 같이 합해서
입력을 하고 부모 세금 보고의 텍스죠. 부모 세금 텍스에 같이 합해서 쓰고 8814에 체크를 하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는 건데 실제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시험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단지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이 설명을 해드리는 거고요. 실제로 어디 가서 어떻게 하는지는 실무에 관련 있는 것이 시험하고 상관없는 일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한 것 뿐이고, 이 네 가지 요구 조건 아래 특히 이 세 가지 요구 조건 아시면 될 겁니다. 그러면 그런 자녀의 투자 소득을 부모 세금 보호에 같이 합해서 보고할 수 있다는 것도 자기 세금 보고 안 하고. 자, 2번 이야기는 다른 룰입니다. 자녀가 자신의 세금 보호를 하되 투자 소득에 대해서는 Trust Estate Income Tax Return, 즉 템포리 완에 적용되는 세율이 적용되는 규정도 있습니다. 861호를 통해서 하게 되는데, 이번에는 자녀가 투자 수익도 있고 또 다른 소득도 있고 했을 때 이야기예요. 일반 다른 소득이 있어도 괜찮아요. 여기는 아까 1번은 only 이런 소득가 있어야 되는 경우 적용된 룰이었고, 2번은 다른 소득도 있고 투자도 있었을 때 이것은 자식이 세금보를 하되, 1번은 자식이 세금보 안 하는 경우고, 이것은 자식이 세금보를 하되 이 투자 소득에 대한 별도의 세율로 세금 계산한다고. 단 2,200불 넘었을 때 이 템포리 안에 적용되는 세율을 적용하게 되는데, 최근에 2019년 거의 말에 새로운 법률이 확정된 게 하나 있었는데요. 이 템포리 안에 적용되는 세율을 적용하기 싫으면 부모의 세율 기준으로 해서 세금 계산하도록 또 추가를 했어요. 이게 2017년에 있다가 2018년에 없어졌다가 다시 2019년에 생겨버린 거죠. 그 전에 2019년에는 부모 세율을 적용했었거든요. 이제 부모 세율 적용 안 하고 템포리한 세율을 적용한다고 2018년에 바꿨다가 다시 2019년도에서 말이 많으니까 그럼 좋다. 템포리한 세율을 적용하든지 아니면 부모 세율 적용하든지 알아서 해라, 이렇게 된 거죠. $2,500불 넘는 소득에 대해서 on 인컴에 대해서 이렇게 그렇게 하는 겁니다. 다른 소득은 안 되거나 혹은 다른 소득에 투자 소득이 아닌 다른 소득에 대한 자식의 세율을 적용하는 거고, 자식의 일반 세율을 적용하는 거고, 자식의 투자 소득이 한해서만 2,500불 넘었을 때 넘는 금액에 대해서 템포리한 세율 적용하는지 부모 세율 적용하는지 하게 된다. 이런 룰이 적용되기 위한 요구 조건이 나열되어 있죠. 점 3개 다 나열되어 있지만요. 18세가 안 된 경우, 18세이면서 또 어떤 경우 18세가 넘었고 24세 미만인 경우 이렇게 나왔는데요. 그냥 19세 미만, 언더 19세죠. 18세니까 언더 19세 미만, 그리고 24세 미만의 필생 학생, 이렇게 그냥 아시고요. 구분해서 공부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부모직 한 사람이 and 위에 살아있어야 이 룰이 적용되고요. child의 net earned income이 2,200불 넘었을 때 이야기죠. 넘는 소득에 대해서만 퀴드 텍스가 적용된다. 이 퀴드 텍스라는 게 바로 부모세율 적용하든지 템포리한 신탁세율 적용하든지 하는 겁니다. 숫자 2,200불 기억하시고 세율 템포리완이나 부모세율 선택을 할 수 있다 정도 하시면 될 거고요. 라인은 역시 1번 룰처럼 언더 19 혹은 언더 20 보면서 불생 학생, 이렇게 그냥 하시면 될 겁니다. 참고로 신탁세율이 나열되어 있죠. 신탁세율 테이블이 있죠. 테이블이. 이 정도 하겠습니다.